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을 하라고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유럽에서는 이게 고령자에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부작용도 나고 하니까 한국도 65세 이상은 접종을 보류하고 오는 26일부터 그 아래 연령층을 상대로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안전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그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접종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백신을 맞느니 사표를 내겠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자 우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근무 의료진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느니 사표를 내겠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를 언급한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그동안 청와대발,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접종은 대통령, 2번 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순서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접종 거부는 불신의 표현이고 이 불신은 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자초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만에 하나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는 점을 믿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백신을 이 국가지도청이 먼저 맞는 거는 요새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안심하고 나도 맞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 문제인데 현재 53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68세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접종 보류 대상에는 들어가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개발됐는데 이게 그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방역 효과, 면역 효과를 가져오는지 조금 설왕설래하는 거죠. 모데나라든지 화이자는 95%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약 국민 50%가 접종을 했습니다. 제일 지금 현재 접종 속도가 빠른 데가 UAE, 중동의 UAE, 요새 중동의 신흥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그 나라가 잘 되고 탁 조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 화이자나 모데나를 접종을 했는데 효과가 95%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게 나라에 따라서 접종을 아예 거부한 나라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많고, 우리나라가 조금 이 백신 선택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도입하는 식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것도 65세 이하만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듣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따르는 것도 상당히 체면 문제라고 주변에서 아마 말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경호실에서 항상 개입을 합니다. 경호실은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셔야 할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과할 정도로 경호를 강화를 하는데, 실제로 위기에 닥쳤을 때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호 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유경수 여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때 경호실 개단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북한에 포섭된 제1동포 문세광이가 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것도 이게 완전히 경호 실패였습니다. 당시에 박종규 경호실장은 정치적 영향력도 크고 아주 권력을 행사한 사람인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경호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세광은 제1교포를 자처하면서 일본말을 했습니다. 일본말을 하니까 그때 국립극장에 배치된 경찰이 일본 사람, 외국 사람이다 해가지고 국내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는 보안 검색을 덜 하고, 그래서 권총을 찬 채로 국립극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건 때 안가에서 피격되는 그 장면에서는 바로 옆에 경호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호실장은 총을 항상 차고 다녔는데, 그날 자이철 경호실장은 권총을 차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권총 차고 오는 걸 싫어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몰래라도 차고 있었어야 합니다. 차고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규가 첫 총탄을 쏘았을 때 자이철의 팔에 맞았는데, 두 번째 쏘려고 하니까 이게 불발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만약 그때 자이철이가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상황이 역전됐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경호를 빙자해가지고 과잉 경호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단을 벌린 적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를 지금 경호처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제안은 청와대가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모른 척하기도 그런데 아주 그 핵심을 찌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백신 접종이 제대로 돼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은 아마 한국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가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코로나와 연관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이 방역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